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 따복입니다. 지난 5월 2일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한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5월 말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 요건을 확인한 다음 8월 말까지 이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인데요. 무려 325만 명에게 지원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이걸 조건이 되는 사람에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되는 사람이 국세청에 신청을 해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누구인지,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신청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차기 정부에서는 이 장려금을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순서대로 보시면 내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있어요. 먼저 신청인과 신청인 배우자가 2021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지를 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가 아니라 작년 기준이니까 지금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도 작년에 일을 해서 4만 원 이상만 벌었다면 대상이 돼요.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소득이 있었다면 작년 1년간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구가 어떤 유형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주는 기준을 단독가구, 헛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구분해서 가구별로 한 명에게만 드려요. 그런데 가족이 여러 명이라도 단독가구가 될 수 있고 여러 명이 벌어도 헛벌이 가구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때문에 자신이 어떤 가구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위에 뜨는 영상 참고해보세요. 자신이 어떤 가구에 속하는지 아셨다면 이제부터는 가구별로 총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총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나 배당, 연금과 같은 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인데요. 이 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원, 헛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보다 적어야 돼요. 참고로 이 금액은 작년보다 각각 200만원씩 오른 금액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소득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던 분 중에서 올해 신청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영상 초반에 신청인과 신청인 배우자가 2021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지를 보라고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금방 말씀드린 소득에는 이자나 배당, 연금 같은 소득, 기타 소득도 본다고 했으니까요. 이것 때문에 제게 국민연금, 실업급여, 생계급여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총 소득액의 기준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냐 없냐의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요. 장려금 지급액은 총 소득액이 아닌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만 봐요. 예를 들어 70세 어떤 어르신이 작년에 근로소득으로 100만원 벌었고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40만원, 기초연금으로 한 달에 30만원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어르신의 작년 총 소득액은 940만원이에요.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기준이 2,200만원이니까 어르신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장려금 지급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만 보니까 어르신의 총 급여액은 100만원이에요. 그래서 어르신은 근로장려금으로 41만원가량 받을 수 있죠. 또 하나 헷갈려 하시는 것은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업소득은 총 수익 금액에다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해서 금액을 매겨요. 업종별 조정률은 지금 보시는 표처럼 되는데요. 그래서 도매업은 20%,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농업, 이업업, 광업은 30%, 음식업업, 제조업, 건설업 등은 45% 하는 식으로 계산해요. 만약 내가 작년에 소매업을 해서 1,000만원을 벌었다면 1,000만원에 30%를 곱한 300만원만 사업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만약 이를 두 군데 이상해서 한다면 각각의 수익 금액에 각각의 조정률을 곱한 다음 더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작년 총 소득을 계산했는데 이 금액이 기준 금액보다 적다면 이제 재산을 확인해요.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소득은 같은 집에 살아도 신청자와 배우자 소득만 더하는데 재산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는 당연하고 같이 사는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의 재산까지도 모두 더해요. 그래서 이 금액이 작년 6월 1일 기준 2억 원 미만이라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죠. 여기에서 2억 원은 부채가 차감되지 않은 금액이고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에요. 만약 가구원의 재산이 2억 원을 넘었다면
근로 자녀 장려금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받을 수 없어요. 또 재산이 1억 4천만 원보다 많다면 장려금 산전액의 절반만 준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주택의 경우에는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것으로 봐요. 여기에서 간주 전세금은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의 55%를 곱한 금액이에요. 이 금액과 실제 전세금 중에 적은 금액을 전세금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 공시지가 1억 원인 집에 전세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간주 전세금은 1억에 55%를 곱한 금액이니까 5,500만 원이죠. 실제 전세금은 1억 5천만 원이고요. 그런 전세 보증금으로 둘 중 적은 금액인 5,500만 원으로 봐요. 만약 공시지가가 1억 원인데 전세가가 5천만 원이라면 이 집의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이 5천만 원이라고 보죠. 그런데 상가의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으로 보고요. 부모나 자녀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 100%를 적용해요. 또 예금이나 적금은 작년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평균 잔액으로 본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분 중에서 신청인과 배우자의 장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4천만 원보다 적은 분들 중 가구원의 재산이 2억 원보다 적은 분들에게 드리는 장려금이에요. 대상이 비슷하다 보니까 근로장려금을 받은 분 중에서 자녀 장려금을 받는 분도 많으시죠. 이렇게 해서 자신이 근로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셨는데요.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 받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단독 가구라고 한다면 1년에 4만 원만 벌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4만 원 이후부터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근로장려금 금액이 많아지다가 1년 소득이 400만 원에서 900만 원이 되면 단독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최대치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150만 원이에요. 연소득이 900만 원보다 많으면 이제부터는 근로장려금이 조금씩 줄어드는데요. 그러다 연소득이 2200만 원보다 많게 되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아요.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최대 7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자녀 인원수별로 받는 거라서 자녀가 많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액을 표로 보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되는데요. 이 표는 제가 제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확인해보세요. 또 여기 홈택스에 가시면 화면 아래에 계산해보기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장려금 금액이 나오니까 여기 가셔서 확인해 보셔도 돼요. 홈택스 사이트도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고정 댓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근로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신청을 해야겠죠. 올해 장려금 신청 방법은 이전보다 훨씬 간편해졌어요. 스마트폰으로 온 안내문에서 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안내문 아래 부분에 열람하기가 있는데 이걸 누르고 본인 인증을 하신 다음 신청하시면 돼요. 만약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로 안내했는데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카톡이나 네이버 앱, 토스를 통해서 국민비서로 추가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도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우편 안내문도 발송해줘요. 우편에 있는 QR코드 찍으면 메시지가 뜨는데 이걸 클릭해서 신청하면 돼요. 또 ARS 1544-9944로 전화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 중 신청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1566-3636에 전화하면 신청을 도와줘요.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컴퓨터에서 홈택스 사이트 들어가셔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들어가셔서 홈택스 검색한 다음 앱을 다운받아서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 자주 찾는 메뉴에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이 있는데 여기 클릭해서 로그인한 다음 신청하시면 돼요. 이번 장려금을 신청할 때 작년과 크게 달라진 점 중 하나는 근로 자녀 장려금을 받을 계좌번호가 정확하게 입력됐는지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년만 하더라도 계좌 입력이 옳은 안건이 7만 7천 건이나 됐는데요. 그러면 우체국에 직접 가서 현금으로 받아야 하거든요. 이 때문에 근로장려금 받는 걸 불편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런 점에서 올해부터 계좌번호 유효성 검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받고 싶으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때 현금으로 받겠다고 하시면 돼요. 그럼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국세청에서 발급해준 지로용지와 신분증 가져가시면 돼요. 근로 장려 장려금은 5월 말까지 신청해야 하는데요. 만약 5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6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해요.
그럼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이 나오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5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또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아도 소득으로 안 봐서 마음 놓고 받으셔도 되는데요. 대신 이걸 금융자산으로는 보거든요. 그래서 금융자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유의하셔야 돼요. 이제 다음 주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요. 새 정부는 이번 인수위 발표에서도 근로장려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했어요. 실제 윤석열 당선인은 근로장려금을 더 많은 분들이 받아야 한다면서 소득과 재산 요건을 많이 완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단독 가구 2,400만원, 헛벌이 가구 3,600만원, 맞벌이 가구 4,320만원까지도 근로장려금을 주겠다고 공약했죠.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10%에서 20%가량 높이겠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단독 가구 165만원, 헛벌이 가구 312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까지 지원해주겠다고 해요. 이번 내용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약이지만큼 꼭 지켜졌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제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장려금을 신청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남은 하루도 좋은 시간 되세요.